이기현 오페라 연구소의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너무 보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영상에 많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하고서 여러분들의 격려 받는 재미로, 일부에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던 3개월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축구로 치자면 진짜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취업하고 또 선수들의 상태를 살펴봐서 잘 조절해주는 음악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연습을 어떤 식으로 노래를 좀 하면은 좋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노래를 잘한다 생각을 하면 발성이라는 거는 많이 생각해 보셨죠? 그리고 지금 혹은 아마추어지만 개인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사실 노래가 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 또 좋다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또 저하고 뭐 안 맞는 것 같고, 의외로 또 유명한 선생님인데 별로였고, 아니면 정말 유명한 만큼 그분한테 배운 게 많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커리어를 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이시라면 나하고 뭐 성격이라든지 뭐 방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발성 비법은 사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잘 실어서 노래를 무리 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발성을 구사하는 건 뭐 이의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근데 왜 발성법에 차이가 나냐? 이거는 제가 뭐 여러 성악가 선생님들을 겪어보고 또 유학하면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목적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라면 그거를 가는 방법이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그냥 빨리 가버리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그래도 좀 창밖을 내다보면서 멀미가 덜 나는 KTX를 이용해봐 하시는 분도 있고, 야 휴게소에서 아무 때나 우동도 먹고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운전을 하면서 차를 갖고 가, 혹은 모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몇 박 며칠 걸리더라도 자전거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건강하고 좋은 발성, 또 호흡이 잘 실어진 노래를 부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는 같지만, 부산까지 가는 건 같지만, 어떤 선생님은 또 이것이 중요하니까 뭐 두성 발성을 써라,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용해라, 그래도 복식 호흡이 중요하지, 나 호흡법은 이렇게 코로 뭐 숨을 쉬고 이렇게 배웠어, 영국에 경국에 어디를 뒤를 열고, 이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의 순서가 다르던지, 혹은 그 선생님께서 본인의 스승에게 배운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제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부산까지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사실은 서울에서 출발을 이미 해서 뭐 1-2시간 어디 대전까지 간 사람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나는 이제 서울에서 표 끊는 방법부터도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부산에 가면 있잖아, 그 다음에는 뭐 삼진 어묵을 먹어보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뭐를 즐겨보고, 이거는 뭘까요? 발성은 이미 다 돼 있는데 또 음악적인 걸 강조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나하고 되게 안 맞는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음악가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고 모자란 게 아니라 나의 수준,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이게 합의가 됐을 때 그 선생님과 레슨을 진행한다든지 또 음악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피아노를 치고 이제 성악가들을 코칭하는 음악 코치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발성적인 거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발성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현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그분보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음정이 플랫됐다든지, 가사를 이렇게 전달해서 연결하면 더 음악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오늘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시니까 잠깐 쉬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코칭은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기본기부터 이렇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음악 코치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발성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음정, 박자. 사실은 또 음악도 중요해요. 뭐 언제까지 발성만 배우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발성도 중요해요. 음악, 음정, 박자, 발음, 딕션 모든 게 완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성이 안 돼 있으면 또 노래가 안 되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방법 굉장히 목적지가 멀리 있지만 그거를 아주 잘 향해서 가는 방법은 발성, 또 음악 이게 잘 어우러져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는 방법도 내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게 좋은 선생님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지금 만약에 기본적으로 음악을 시작하는 혹시 노래를 이제 정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듯이 발성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배워도 많은 게 늘 수 있고요. 나만의 발성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생각이 되시면 저 같은 이제 음악 코치에게 도움을 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렇게 뭐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콩쿠르를 나갈 게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성악 반주를 오래 하신 반주자 선생님들이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거 음악은 더 잘 봐주실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일단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도 보면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그 힘으로 엔진이 돌아가서 차가 갈 수 있듯이 1번은 호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호흡을 실어라, 앞보좌, 소스테네를 유지하고 단전에 뭐를 하고 허벅지 뒤에 힘을 싣고 다 무슨 얘기냐면 노래는 되게 단순해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거 빼고 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마셔야 나갈 게 있죠. 만약에 뭐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고 해. 노래 불러봅시다. 전주 끝나고 나를 부르는 것보다는 전주 나오고 준비 나 해야 나갈 게 있어요. 들어온 숨이 있어야 내뱉을 게 있어요. 넬라 판타지아를 한다. 넋 놓고 있다가 넬라 판타 아니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전주 나올 때 준비하고 넬라 판타지아 숨을 쉬어야 나갈 게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주 나올 때 뭐 하고 계시죠? 아우 떨려. 다음 가사 뭐였지를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숨을 준비하고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넬라 판타 돌아오라 소렌토로 비데오 마레 오솔레미오 깨벨라 다 숨을 쉬고 가사가 나가야 돼요. 이 숨을 깨벨라 고자나 이루나타에 솔레 끝까지 다 뱉고 다시 나리아 세레나도 보다 템페스타 다시 숨을 쉬고 그래서 그걸 프레이즈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프로 성악가들은 한 길면 8마디 짧으면 4마디 이 말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숨을 쉬지 않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숨을 완전히 쉬는 부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숨은 안 쉬었지만 약간 쉼표가 아니라 숨표 하고 있는 부분이 노래도 똑같아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전에 숨을 완전히 들이마신 건 아니지만 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약간의 숨표가 있었고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오랑나비 하기 전에는 완전히 쉬어야죠. 박자는 느려지지 않는 인템포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노래는 숨을 잘 쉬고 다 내뱉고 또 100% 다 쉬고 다 내뱉고 그 안에서 기술을 부리자면 다 들이마셨는데 피아니시모로 조그맣게 내뱉고 많이 내뱉고 많이 내뱉다가 조금씩 내뱉는 걸로 돌아서고
그 호흡을 양을 줬다 뺐다 조절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실 수도 있는데 기본이 연료 장착, 호흡. 그래서 호흡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호흡을 들여 마시고 하는 것도 있고 립트리를 사용하세요. 바이브레이션 어디까지 끌으세요. 뭐 머리 두성을 올리세요. 하품하듯이 연구개를 여세요. 발끝까지 소리를 붙이세요. 운동을 하면서 해보세요. 앉아서 노래를 부르세요. 등을 벽에 기대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다 뭐다? 오랫동안 호흡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1번이에요. 호흡 중요하고요. 2번은 저는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가사예요. 가사. 피아노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물의 희롱, 라벨의 노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소리를 물론 나타낸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누구의 가곡 혹은 오페라, 가요도 마찬가지고 가사와 제목이 나와 있으면 그 가사를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게 노래예요. 기존 악기와는 다르게 노래는 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작사가 먼저인지 음악, 작곡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이 곡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맞는 가사를 붙일 수도 있고 이 가사를 쓰고 보니 거기에 맞는 곡을 붙일 수도 있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래를 특히 한다면 가사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독일, 가곡, 또 오페라 다 뭘까요? 거의 뭐 작곡가가 작사에 굉장히 입김을 많이 불어 넣었을 정도로 베르디, 푸치니 다 모차르트 어디에 무슨 가사를 끝나는지를 굉장히 고심했어요. 비데오 마레 კვ안테 벨로 할 때도 비데 우리 그 돌아오라 소렌토로에서도요. 자 보세요. 저 아름다운 그거를 비데 베데레 뭐 과르다레라는 동사도 있어요. 과르디 뭐 할 수도 있지만 비데 마레 이 뉘앙스 კვ안테 벨로를 앞으로 놓느냐 맨 뒤에 놓느냐 센티멘토 벨로 멘토 오를 맞추고 이런 가사를 그냥 뜻을 떠나서 듣기에도 아름답게 만든 게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를 모르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거든. 그게 뭐 찬송가가 됐든 아니면 가요가 됐든 진짜 내가 오페라가 됐든 정말 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가사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뭐 음악도 괜찮고 한국어로 된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100번 들으면서 나비야 나비야 따라하는 거는 별로 실력이 늘진 않아요. 나비야 책상에 앉아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쭉 써보세요. 가사를. 아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야를 부르는 것처럼 불러볼까 그러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호랑나비도 있고 흰나비도 있고 와 나비가 되게 예쁜 나비가 여러 개가 있나 보네. 춤을 추며 오너라. 좀 신나게 아주 우아하게 혹은 이렇게 와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가사에 여러분 다 들어있잖아요. 음악이. 표정도 가사에 맞춰서 나올 수 있고요. 춤을 추며 오너라 하는데 춤을 추며 오너라 심각하게 부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비야 나비야 부르는 거잖아요. 나비야 나비야 이상해요. 나비야 나비야 아, 2번 나비를 불렀으니까 2번을 나비야 나비야 재미가 없겠구나. 나비야 나비야 2번을 다르게 하면 재밌겠네.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 생각보다 70% 이상이 가사에서 음악적인 영감이 다 나와요. 그게 타고난 음악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악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쭉 적어보면 다 나와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가을과 편지예요.
가을엔 편지를, 편지가 중요하잖아요. 가을엔 뭐 예를 들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택배를 붙이게 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편지의 느낌이 택배랑 다르죠. 가을엔 택배를,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누구라도. 당신이 꼭 당신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좀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 안 드세요? 누구라도 너라도가 아니에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렇게 안 중요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누구라도 여러 명 다수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대가 돼요. 그대는 뭘까요? 이거는 나한테 뭔가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 거죠. 누구라도랑 그대는 달라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는 받을까 말까가 아니고요. 받으려면 받으세요가 아니고 받아주세요. 간절하고 공손하게. 음악을 모르셔도 여기서 이거를 가사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가사를 모르는데 이 노래를 불러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할 수도 있어요. 가사를 모르니까.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솔레미오, 가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Video mare quante bello, che bella cosa. 가사에서 다 나와요. 가사.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가사를 모르고 반대로 접근해서 여기를 포르테로 하세요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보다 네가 가사를 써보고 해석해봐서 너 맘대로 표현을 일단 해봐 하는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악보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 받아주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나의 감정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프로성악가는 뭐냐? 아직 가사를 못 외웠어요. 완전히 내 옷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만약에 면허를 따신 분이 있어요. 덜덜덜 떨려요. 지금 앞만 보고 가요. 가사 못 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가사를 아직 못 외웠어요. 가면서 막 우회전을 해야 되나? 고속도로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가사를 못 외웠다는 거는 다음 가사를 뭘까 생각밖에 못 해요. 여기에 음정 박자가 다 되어 있고 가사는 당연히 알고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데 다음 가사가 뭐지? 그냥 여기에 덜덜덜 떨고 오늘 면허를 딴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20년 경력에 오늘 하루에도 그냥 12번씩 더 고속도로를 타는 운전기사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베테랑이죠.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다음에는 어느 길로 들어갈까가 아니고 몸이 나도 모르게 가요. 노래를요, 가사를 못 외웠다? 내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심금을 울리려면 가사는 당연히 외워야죠. 여러분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가사를 적고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음정, 박자, 가사 전달만 잘하면 호흡이 조금 부족해도 웬만큼은 잘하게 들려요. 1번 음정.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교수님이세요. 이 선생 노래는 음정 싸움이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정 싸움. 나비야 나비야 이거 다 안 맞는 음정이에요. 솔 미미 파레레 나비야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악보에 써 있는 도레미파 솔의 자리를 내 목소리로 악기처럼 피치를 맞춰서 똑같이 그 음정을 내는 작업이 노래예요. 나비야 나비야 음정이 없잖아요 지금. 나비야 나비야 음정만 깨끗하게 끝까지 맞춰도 박수가 나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음치. 나비야 나비야 음정이 없어요. 나비야 음정을 맞추는 거. 박자를 맞춰야 돼요. 나비야 둘
나비야 두 박자를 나비야 나 한 박자만 하고 들어간다든지 나비야 한다든지 악보에 있는 대로 음가를 음의 가치를 작곡자가 한 박자로 써놨으면 한 박자로, 세 박자로 써놨으면 세 박자로 해주시는 게 좋은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악보를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유료로 한 몇백 원이면 그 악보를 사실 수 있거든요. 뭐 악보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쇄를 하셔서 가사를 진짜 쓰셔도 좋고 아니면 가사라도 한번 보면서 도레미파솔을 모르면 이 콩나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아니면 머리가 하얀 이분음표는 길게 끌어주는 거, 한 박자에 점이 있으면 한 박자 반, 꼬리가 달리는 애들 좀 짧게 이런 건 아시잖아요. 아니면 진짜 선생님 저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피아노를 배우세요. 악보를 보면 뭐 조수미 선생님 피아노 수준급이에요. 악보를 보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 정말 그냥 듣고 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노래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정말 내가 아마추어지만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혹은 프로 성악가예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악보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딕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태리어로 된 노래를 먼저 계속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오페라가 노래를 부르기 쉽다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오히려 한국어보다 더 노래를 부르기가 쉬워요. 아, 에, 이, 오, 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나비야를 보면 나, 미음의 아, 나, 비, 비읍의 이 아이야 나비야 아이야를 끌어주고 있죠. 노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가 안 나오고 아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모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약간 자음이 섞인다든지 모음이 불분명하면 깨끗하게 안 들려요. 그게 딕션의 비밀이에요. 나비야 나비야로 끌어야 돼요. 그거를 이태리 말에서 전문 용어는 프라세조라 그래요. 프라세 문장을 프라세조 모음으로만 읽는 거예요. 네스노르마에서 예를 들면 빈체로 이에오 자음을 뺀 모음으로 완벽한 소리를 호흡으로 이에오 빈체로 이에오가 자리가 똑같이 갈 수 있게 연습을 파바로티도 그것만 2, 3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페라를 제가 프로 성악가들을 훈련시키거나 저도 연습을 할 때는 아, 에, 이, 오, 우를 어떤 아는 그러니까 나비야 부른다든지 나비야 아이야를 같은 선상으로 모음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맞춰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프로 성악가들에게 관련된 거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냐면 발음을 붙이는 위치 특히 모음이 중요해요. 아에이오를 바뀌지 왔다 갔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나비야 똑같이 나비야 음정이 맞아도 지저분하게 들리고 노래가 호흡이 싫어서 안 들려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이 딕션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어는 깨벨라 하면 그게 우와 깨벨라 꼬자 what a beautiful thing 진짜 이게 탁 들어오는데 이태리에 안 가봤거나 이태리 말을 모르는 사람은 피부로 와닿질 않잖아요. 한국말 뭐 가요나 한국 가곡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다 그러면 누구의 주제련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한국 사람이니까 가사가 확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런 것처럼 노래를 부를 때도 특히 독일어, 이태리어, 불어로 돼 있다. 그냥 불어, 라무를 들으면 사랑이구나. 올 때까지 공부를 해서 불러야 돼요. 그게 독일어로 뭐였지, 불어로 뭐였지를 해석하면 늦고요. 단어 자체로 그냥 와요. 이태리 말 말고 예를 들면 뭐 한국말도 우리가 많이 아는 flower 그러면 그냥 꽃이라는 게 딱 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 가사처럼 이태리 말도 불어도 독일어도 들으면
내 모국어만큼은 아니어도 딱 그 단어의 느낌과 뉘앙스가 와야 그게 노래로 표현이 돼요. 진짜 어렵죠, 여러분, 노래 부르기가. 음정, 박자, 딕션, 가사. 가끔 우리 열린음악회 나오는 성악가 선생님들도 보면은 딕션이 안 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리운 금강산에 누구의 조으로 안 들려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재작년에 내한 공연을 했는데, 와, 그리운 금강산을 여러분 스페인 사람인데 누구의 모음의 위치와 딕션이 정확해요. 호흡을 하는 한음 다 실어서 고르게 숨을 내뱉어요, 일정하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호흡을 다 뱉어도 안 되고, 누구의 안 뱉어도 안 되고, 누구의 고르게 호흡이 나가면서 모음을 연결시키면서 딕션이 정확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영상을 보고, 우와, 그럼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저 노래 좀 잘 부르려고 봤는데 절망적이에요. 절망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노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파바로티, 왜 우리가 비싼 티켓을 내고 가고 그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갖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누구나 그냥 뭐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누구나 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존경받고 우리 박수 안 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얼굴이 못생기고 별로 아니면 예쁘지 않고 하는 사람도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피아노 백날 잘 친 것보다 훨씬 기립박수를 치죠. 노래가 어려워서 그래요. 얼마 전에 올린 제 영상에서 우리 트로트계의 아버지 김동찬 선생님께서 남진 선생님께서도 정말 일어나자마자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을 100번, 1000번씩 연습하신대잖아요. 어저께 노래가 잘 불러졌어도 오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오늘 호흡을 점검하고 이 몸이 아끼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가장 최선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악보에 써있는 음정과 박자와 가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혼을 실어서 노래를 부른다? 와, 너무 어려운 작업이 맞아요. 제가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선생님들과 이렇게 공연을 할 일이 있어요. 간혹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뭐 그게 한 끗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딱 반주 작곡까지 용으로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까지 악보를 준비를 해와요. 준비를. 당연히 리허설 몇 분 전에 일찍 오세요. 시간 늦는 것도 없고요. 자신의 컨디션을 또 최고로 끌어올려 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정말 가사를 온전히 외워서 나의 몸과 상태를, 컨디션을, 제가 뭐 감기가 들려서 뭐가 어쩌고 핑계는 안 돼요. 그냥 지금 딱 노래 부를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서요. 제일 중요한 거, 작은 무대건 큰 무대건 똑같이. 여기는 예를 들어 뭐 돈을 덜 주는 연주니까 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큰 극장에서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작은 공연, 사람이 50명이 있는 공연이건 정말 2,000석이 되는 오페라 극장이건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그게 내 이름이고 내 값어치를 나는 노래 못하게 비치고 싶지 않으니까 완벽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프로구나.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관객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보이는 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CD를 듣거나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에는 별로 이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직접 음악회장에서 성악가들을 만난다든지 우리가 무대에 있는 사람을 직접 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그 노래가 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오페라는 뮤지컬이나 뭐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음악이 중점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그렇게 공주 역할을 했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도 허벅지가 이만한 100kg가 넘는
성악가들도 노래를 잘하면 오페라 무대에 섰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 혹은 한국에서만 봐도 좀 잘 나간다 싶은 소프라노 혹은 테너, 바리톤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불문하고 외모도 참 멋져요.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실제 진짜 얼굴이 탤런트처럼 예쁘고 얼굴이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게 아닌데 물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점적인 건 뭐냐면 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였었죠. 카라얀은 왜 그렇게 더 유명한 지휘자가 됐냐? 물론 실력도 손색이 없고 훌륭하신 분인데 거의 뭐 이 음악의 비주얼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 전에 그냥 지휘자들은 지휘만 한다든지 그냥 음악에만 몰두했다면 이제 막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이거를 막 지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들이대서 막 찍는단 말이에요. 카라얀은 사실은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요. 그 컴플렉스를 다 커버하는 게 뭐냐? 이쪽에서 제가 지휘를 이렇게 할 때는 이쪽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그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음악가가 음악만 잘하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카메라 각도까지 신경을 쓰냐.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달라요. 빰빰빰빰 베토벤 운명교향 빰빰빰빰 할 때도 막 뭔가 이렇게 카메라 각도 잡는 거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지휘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영상물을 보면 카라얀의 지휘는 더 감동이 되고 그가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동작을 하는 게 정말 더 음악에 덧입혀져서 들리게 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도 보면 우리 뭐 열린음악회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공연장에 갔을 때도 기왕이면 표정이 밝고 정리가 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노래를 더 듣고 싶고 약간 실력이 부족해도 잘하게 느껴져요. 희한하게. 똑같은 뭐 노래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가곡을 부르다 그냥 까로 미오벤 발성만 생각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일단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가로미오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얼굴이 예쁜 편은 아니어서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요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성악가들도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정말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물론 연습실에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처럼 음정, 박자, 가사 내용, 특히 외국어일 경우에는 써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사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거. 그냥 뭐 기본이죠.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사에 맞는 표정. 그리고 진짜 뭐 누가 죽었습니까 하는 노래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좀 표정을 밝게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음정이 플랫된다거나 호흡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특히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나 테너들은 그냥 들떠 있어야 돼요. 노래하기 전에.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라돈나 아이고 뭐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신이 나네. 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소프라노도 마찬가지죠. 고음을 막 낼 때 진짜 노래는 잘하는데 거울 보면 깜짝 놀라실 분 많을걸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귀로 들으면 너무 좋은데 깜짝 놀래요. 표정을 보고.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한 노래인데 표정은 막 울고 있다든지 너무 인상을 찡그리며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하실 거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 노래를 듣고 싶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면 키가 작든 뚱뚱하든 못생기든 예쁘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악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형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시간에 오히려 내 표정을 밝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카메라도 좋고 핸드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핸드폰이나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제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노래 부른 거, 본인의 뭐 이야기하는 거, 강의하는 거, 이거를 대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뭐 못하네.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야기하긴 쉽지만, 내 모습을 내가 대면하면 어떤 선생님보다 잘 알아요. 여기서, 아이고, 표정이 안 예뻤구나. 여기서 이런 가사에 내가 안 좋은 표정을 지었구나. 표정을 더 예쁘게 웃으면 음정도 플랫되지 않겠구나. 거울을 보시던지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야에 계신 모든 분야에 계신 거의 탑이 되신 대가들을 만나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상이에요. 이거를 뭐 명품 옷 몇백만 원짜리 하는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악기를 하시건 노래를 하시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거에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막 너무 추리닝을 입고 다니시다든지 물론 리허설을 하거나 혼자 연습을 할 땐 상관이 없는데 정말 노래 잘하시는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거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옷을 갖춰 입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막 진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몸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왜 군인은 군복을 입겠어요.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드레스를 치렁치렁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혹은 누구와 함께 리허설을 할 때라든지 무대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드레스를 갈아입을 경우에라도 거기에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석하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또 인사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신다면 실력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비싼 옷은 아니어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좀 자신을 가꾸고 이렇게 복장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사실은 노래를 잘하게 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프로 성악가들 세계에서는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 선생님은 남자 가수들도 귀가 보이게 스포츠 머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용납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는 독일에서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편한 청바지를 못 입고 항상 이렇게 자켓 을 딱 갖춰서 입는다든지 선생님이 많이 훈련을 시켰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우리 피아니스트 교수님 혹은 대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레슨을 받으러 가면 집도 깨끗하고요. 뭐 고가의 가구가 있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물론 이태리 사람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데도 워낙 뭐 재능이 있고 앞서가는 미적인 감각은 있지만 학생들을 레슨할 때건 그냥 친구를 만나서 약속이 있건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도 몇 시간을 해서 만져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뭐 70, 80이 되신 분인데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라. 뭐 가까운 예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정명화 선생님, 정경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딱 연주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이제 받쳐주지만 외모도 어쩜 그렇게 고상하고 예쁘게 가꾸셨는지 평상시에도 내가 예술가이다. 나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막 아무래도 옷이 편하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내 몸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서 연습을 하거나 또 음악회에 나타나신다면 아주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뭐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스튜디오라든지 연습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집에 정말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전공하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무슨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막 음향 장비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작은 공간이어도 되니까. 아니면 뭐 키보드면 어때요? 건반과 책상이 있는 작은 나만의 공간을 만드셔서 내가 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그냥 편하게 약속 장소에 갔다 집에 오더라도 책상에 한번 앉으시든 피아노에 앉던 옆에 전신 거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음악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책상에서 잠깐 뭐 일기를 쓰시든 아니면은 가사를 분석을 하시든 하셔도 좋고, 또 그래도 키보드나 또 건반이 있으면 음정을 들으면서 내가 부를 노래의 피치나 음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춰보실 수도 있고, 반드시 여러분 음악가인데 집이 뭐 진짜 부자 집이에요. 막 50평 100평 하는 집에 사는데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가구 뭐 세련된 뭐 인테리어는 돼 있지만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마음이 음악으로 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한 13평 되는 그냥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개조를 하신 거예요, 그 집을. 그냥 방은 한 칸에 거실에 조그마한 부엌이 있는데 13평짜리 빌라인데 솔직히 저는 그 집을 다녀와서 그 댁을 다녀와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개밥 그릇 있죠, 강아지 밥 주는. 그거를 희한하게 색칠을 해갖고 등 위에 이렇게 전등갓처럼 붙여놓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피아노 덮개도 본인이 이렇게 술을 떠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허름한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집에 들어가니까 TV도 없어요. 책들이 단정하게 꽂혀져 있고 피아노가 한 대가 아주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물건도 뭐 거의 미니멀리즘이죠. 뭐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릇 몇 개, 본인 옷가지 몇 개. 그게 그렇게 멋있고 저는 그분은 그냥 어디서든 당당해요. 어디 뭐 아주 화려한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재벌 회장님 앞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분이 막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닌데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부르신다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좀 몸과 마음이 정돈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분한테는 말도 막 편하게 함부로 못 하겠고 집이 호화롭고 좋다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뭐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다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집이나 인테리어 뭐 가구 다 호화롭지만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그냥 물질은 많지만 뭔가 본질이 없는 그런 걸 느낀 가정도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명심하세요. 내가 음악 전공자라면 조금 반성을 하시고 그래도 작은 방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반드시 악보를 깨끗이 정리해 놓고 또 음악에 필요한 서적들, 책들을 꽂으시고 책상에 음악이니까 뭐 노래만 연습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가사도 써보고 또 동영상 내가 찍은 것도 돌려보면서 어디서 뭐가 있었는지 분석도 하고 또 피아노도 쳐보면서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1평, 2평이어도 돼요. 원룸이어도 돼요. 나만의 공간을 가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다 관리하시고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노래는요. 악기는 진짜 피아노는 100번 치면 손가락이 잘 돌아가요. 근데 노래는 사실은 레슨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불러봐 했을 때 그거를 뭐 영구계를 들고 경구계를 어디 코로 보내고 단전의 힘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좋은 선생님의 소리를 내면 그거 따라하다 보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듯이 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최고의 성악가고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무대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성공적으로 이 무대를 마칠 거고 그리고 나는 걸어다니는 명품 악기이기 때문에 복장을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고 내 머리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약간 해주시면 좋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거를 격식을 갖추고 거울을 보면서 표정까지도 연습을 해주신다면 정말 완벽한 무대를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래 연습을 해도 안 돼요.
또 프로 성악가들 중에서 저를 불러주는 무대가 없어요. 한번 정말 그냥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작은 무대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 무대를 즐기기 때문에 자신감, 다른 사람들의 격려, 응원,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열정과 노력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이게 무대에서 발산이 되는지. 나는 못해, 밥이나 먹자, 아유 운동은 너무 귀찮아, 무슨 소리만 좋으면 성악까지 게을러서 그냥 살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40이 조금 넘었어요,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전 국민의 음악 코치라면 이렇게 영상을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20년 올 한 해에는 저한테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멋진 음악가, 또 우리 음악하는 후배들에게는 저런 좋은 모범이 되는 선배의 자질이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원래는 저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 노래는요, 여러분, 뭐 악기가 피아노도 2억짜리, 바이올린, 뭐 첼로 3억짜리 악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악기가 주는 감동만큼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악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정말 노래를 잘 하도록 이 목소리를 그냥 뭐 어떤 악기랑 비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연을 보던지 간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성악 뒤에 잘 노래를 안 하려, 이렇게 연주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확 오는 거는 성악이 더 있거든요. 노래를 그냥 소리를 들어버리면 사람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목소리를 예쁘게 내시려면 정말 내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가짐, 몸가짐을 예쁘게 갖고 나가실 때 정말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를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피아니스트이지만 오페라 코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 불러보시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새 뭐 경기도 어렵고 정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어렵지만 이렇게 노래만큼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더 좋은 모습으로 딱 가다듬으시고 노래를 해보신다면 더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또 음악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구정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늘 거울에 이렇게 앞에 저를 비춰봅니다. 얼굴이 예쁜지 뭐 살이 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일반 뭐 사업가처럼 혹은 뭐 공무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술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늘 거울에 비춰보거든요. 구정 연휴 때나 이렇게 휴일 연휴가 길어졌을 때 막 그냥 저도 사실 자제를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며칠 2, 3일이 지나서 사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좀 변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제 예쁘게 가꾸지도 못하고 살이 찐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내 안에 음악가의 모습이 약간 빠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너무 시간이 없으셔서 노래를 못 하신다면, 노래 연습을 못 한다면 책상에, 의자에 내가 정해진 공간에 앉아서 내가 예술가라는 걸 잊지 않는 작업이라도 하신다면 하루하루 나의 모습이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